안녕하십니까. 세상 읽어주는 남자 이상훈입니다. 오늘은 엔비디아가 이 삼성전자를 선택했다는 주제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온갖 루머가 많았던 게 엔비디아의 차세대 GPU 암페어의 파운드리 파트너였습니다. TSMC 7나노다, 이 삼성의 8나노다 말이 많았는데 젠슨항 CEO가 암페어 공식 발표를 통해서 지포스 RTX 30 시리즈의 그래픽 카드가 삼성의 8나노 단독 생산임을 공식화했습니다. WCCF 텍 등 각종 외신이 관련 보도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 삼성 파운드리는 그간 5나노 공정 수율에 대한 흠집 내기 등 TSMC의 노골적 견제 속에서 TSMC의 진성 고객 100% 진성 고객을 하나둘 빼오는 데 성과를 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엔비디아는 이 반도체 시장을 선도하는 최고 기업 중 하나입니다. 그런 점에서 삼성의 큰 승리로 볼 수 있습니다. 극자회선 EUV 노광 장비가 쓰이지 않는 공정 가운데 가장 미세 공정인 8나노를 통해서 세계 최고 GPU 기업인 엔비디아가 요구하는 최첨단 기술력을 충족한 결과라는 점에서 의미를 부여할 만하다는 생각입니다. 천천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엔비디아가 발표한 암페어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한 지포스 RTX 30 시리즈 GPU는 GPU 기술력의 역사적인 세대 도약의 중심에 있다고 평가받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어떤 파운드리와 손을 잡을지에 대한 관심이 높았는데요. 이 삼성은 기본으로 돌아가서 결국 수주를 따냈습니다. 이 삼성 입장에서 보면 이제 막 나오고 있는 공정보다 훨씬 신뢰할 수 있는 8나노 공정으로 돌아가서 엔비디아를 설득했고 결과로서 입증했습니다. 실제 엔비디아 이번 GPU 스펙은 칩의 처리 속도는 이전 제품보다 10% 더 빠르고 에너지 효율은 최대 2배까지 향상됐습니다. 이런 성능 향상의 원인은 바로 삼성의 파운드리 기술력으로 트랜지스터 밀도를 충족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엔비디아의 성과는 삼성의 업적이기도 하다고 샘모바일은 지적했습니다. 일단 삼성의 단독 수주라는 결과가 나오기까지 엔비디아 암페어 수주와 관련한 설왕설래를 한번 복귀해 보겠습니다. 그간 외신에서는 8나노라는 얘기도 있었고 7나노라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7나노가 될 것이란 설이 더 유력하게 받아들여졌는데요. 왜냐하면 현재 엔비디아의 GPU 주력 제품은 TSMC의 12나노 공정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경쟁사인 AMD가 7나노 GPU 나비로 추격하는 상황에서 엔비디아도 같은 7나노로 대응하지 않겠냐는 관측에 힘이 실렸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만약 암페어가 7나노 공정으로 만들어진다면 삼성과 TSMC 중 누가 가져갈까를 예측하는 기사가 많았었습니다. 이 삼성의 베팅한 쪽에서는 공정과 가격 경쟁력이 뛰어나다고 얘기해 왔습니다. 공정의 경우 삼성은 EUV를 활용한 7나노 공정이라 공정수가 많고 작업도 깔끔하지 않은 TSMC 멀티 패터닝 공정보다 낫다고 평가받았습니다. 특히 삼성이 TSMC보다 낮은 가격에 수주를 해줄 수 있다는 점을 엔비디아가 큰 메리트로 느끼고 있을 것이라는 점도 얘기가 나왔습니다. 반면 TSMC에 손을 든 쪽은 아무래도 그간 엔비디아가 TSMC와 작업을 해왔고 또 경쟁사인 AMD가 TSMC를 통해서 급성장하는 상황에서 TSMC를 통해서 엔비디아가 AMD를 견제할 가능성이 크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엔비디아는 삼성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 8나노 공정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EUV 장비 도입 전 현 노광 장비로 구현할 수 있는 최고 미세 공정입니다. 7나노 공정부터 EUV 장비가 도입되죠. 엔비디아 입장에서 추론해보면 TSMC의 7나노 공정이라고 해봐야 멀티 패터닝 공정입니다. 이 공정은 EUV 장비를 쓰지 않습니다. 달리 보면 삼성의 8나노 공정과 큰 차이가 없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 엔비디아가 이번에 나오는 차세대 암페어 GPU까지는 EUV 장비 도입 없이 라인을 구축할 수 있는 공정을 선택했고 발주 가격도 낮출 수 있으며 맞춤형 제작이 가능할 만큼 기술력을 갖춘 삼성을 선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마 가성비 측면에서도 이 삼성의 제시 조건이 더 나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삼성의 파운드리 공정 운영 현황도 엔비디아가 많은 물량을 주문해 너끈히 소화할 수 있을 정도로 괜찮았을 것입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팩트는 삼성의 8나노 공정만으로도 AMD의 7나노 GPU의 추격을 따돌리기에 충분하다는 판단을 엔비디아가 했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TSMC로서는 자존심을 구기게 됐습니다. 미국의 하웨이 규제로 애플 바로 다음 두 번째 큰 고객인 하웨이를 잃은 상황에서
AMD, 엔비디아 등 미국의 거물급 팹리스 물량을 잡는 게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상태입니다. 그런데 엔비디아의 차세대 GPU 암페어를 잃었습니다. 삼성 입장에서는 암페어를 단독 수주한 만큼 5나노 GPU 호포도 기대해 볼 만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제 암페어가 나온 상황인 만큼 그간 외신에서 보도된 대로 곧바로 5나노 GPU 출시가 부각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엔비디아의 GPU는 모바일 제품이 아니라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 호들갑 떠는 것과는 별개로 삼성과 TSMC 간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엔비디아 차세대 5나노 GPU 잡기 경쟁이 물밑에서 한창 진행되고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 참고로 대만 언론인 디지타임스는 암페어가 TSMC로 가고 5나노 GPU 호포도 대부분 TSMC로 간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발표된 공식 결과는 달랐습니다. 시장은 TSMC의 물량을 몰아주기보다는 삼성을 지렛대로 TSMC와 삼성을 경쟁시키는 시나리오로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암페어 경쟁 결과는 기분 좋게도 삼성의 완벽한 승리로 끝났습니다. 감사합니다.